안녕하십니까. 모텍스TV의 열림세무회계사무소 이상홍 세무사입니다. 혹시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주택자인 내가 부모님 댁에 함께 사는데 나중에 부모님이 같이 사는 이 집을 파실 때 내가 다른 보유한 집 때문에 양도세 폭탄을 맞으면 어떡하지?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고 또 잘못 알고 계시기도 하는데요. 단순히 양도 직전에 주소만 옮겨가지고 세대 분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수억 원을 아낄 수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본 개념부터 최근 이 통념을 뒤엎은 최신 판례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논의할 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세법이 1세대라는 단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행정적 편의를 위한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가족 구성원의 실질적인 경제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할 거냐인데요. 일반적으로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은 단일 세대로 간주되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접근인데요. 다만 소득세법은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구성된 가족 단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생계를 같이 한 자라는 표현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또 거꾸로 얘기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반대로 또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같이 생계를 함께하고 있으면 동일 세대로 간주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곧 이 구조에서 과세관청이 동일 주소는 동일 세대라는 주장을 할 때 이를 뒤엎고 우리가 별도 세대다라고 하는 주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책임이 납세자 본인한테 있다는 걸 시사하는데요. 이는 납세자가 수동적으로 세무조사를 대응하는 게 아니라 주장이나 해명을 넘어서 납세자가 직접적으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과세관청을 설득해야 하는 입증의 문제로 전환된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가 별도 세대로 인정받기 위한 명확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연령 기준으로는 자녀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 두 번째로 혼인 여부를 따지는데요. 배우자가 있거나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경우, 사별이나 이혼 포함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소득 기준인데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중위소득의 40%의 기준, 2024년 기준으로는 월 약 83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를 유지하면서 또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취지 세 가지를 살펴보면요. 주택가격 급등, 그리고 노부모 부양 문제 등으로 성인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다세대 가구가 증가하는 현실을 우리 세법이 인지하고 있고, 또 실질적인 독립이 증명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제 혜택을 부여할 길을 열어두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제가 감히 양도세의 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를 제가 혼자 주장하고 다니는데요. 말 그대로 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고 팔면 양도소득세를 일정 부분 내지 않게 해주는 세금 혜택이거든요. 여기서 핵심 요건 세 가지를 상식적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로 1세대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주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하나의 그 세대 단위로 보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한다는 개념은 후에 말씀드릴 판례와도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만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요. 이제 단 집을 살 때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보유뿐만이 아니라 실제 거주 요건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요건만 충족하면 양도 차익이 12억 원까지는 양도세가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12억을 넘더라도 상당한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정말 엄청난 혜택이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첫 번째 요건, 1세대의 함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1주택자인 부모님과 다주택자인 자녀가 한 집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경우 세법은 이들을 하나의 세대로 봅니다. 그럼 이 세대는 집이 여러 채인 다주택 세대가 돼서 부모님이 집을 팔 때 1주택이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양도 직전에 많은 주택을 갖고 있는 자녀의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이른바 서류상 세대 분리를 시도하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국세청은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 세법에는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서류상 주소지가 다른 것보다 실제로 독립해서 따로 생계를 꾸리고 있는지를 먼저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사용 내역, 교통카드 내역, 그리고 계좌 이체 기록 등을 실제 생활 근거지가 어디에서 이루어져 있는지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우리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는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라고 명시해서 이 원칙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법이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이면에 실제적인 생활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음을 시사하기도 하거든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는 한 집에 살았지만 경제적으로 완전히 남남처럼 분리해서 지냈습니다. 이걸 납세자가 직접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만 하는데 사실 이게 말처럼 그동안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어려운 증명을 성공해낸 아주 의미 있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 바로 이 조세심판원 2024서 661 결정례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라 더 중요한데요. 좀 사건 개요를 보자면 부모가 청구인이거든요. 납세자고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그 1주택에 거주하고 계셨고 그리고 자녀는 다주택자인데 부모님과 한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집을 팔기 전에 자녀를 다른 곳으로 전출 신고를 하신 거예요. 세대분리로.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는 독립생계를 유지했고 세대분리까지도 했으니까 내 주택은 비과세가 맞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거기에 번복하여서 이제 세금을 부과했죠. 그 왜였을까요? 과세관청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결국에 오랫동안 같이 살았고 생활비를 어떻게 나누는지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자녀가 이제 근로소득자였나 봐요. 연말정산 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소득공제까지 받지 않았느냐. 이거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동일세대의 증거다라고 주장을 했고 사실 이 부양가족 공제가 그 실무에서 동일세대로 보는 아주 강력한 근거였습니다. 내가 부양하고 있다는 의미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죠. 조세심판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부모님에게 매월 들어오는 연금과 부동산 임대 수입이 따로 있어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자녀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것은 여러 정황 중에 하나일 뿐이고 부모님께 꾸준하고 독립적인 소득원이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더 중요하다. 자녀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세심판원 판결 요지는 이렇습니다. 심판원은 청구인의 연금 및 임대 수입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과세관청이 제기한 지출 과다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추정에 불과하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과세관청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 등에서 생활비를 분담한 정황이 나타난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원은 모든 증거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는데요. 그 결과 자녀가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았다는 정황적 증거나 동거라는 형식적 사실보다 사실은 부모님, 청구인에게 꾸준하고 독립적인 소득원이 존재했고 재정적으로도 객관성, 독립성, 자율성을 유지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이 별도 생계를 판단하는데 더 중요한 요소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부양가족 공제라는 불리한 정황보다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이 있고 또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설령 한 집에 살았더라도 별도 세대, 각기 산다라는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게 형식보다는 실질이 이긴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저는 평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 판례를 교훈 삼아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양도 직전에 허둥지둥 막 세대분리 이런 걸로 준비하면 절대 안 되고요. 지금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독립의 역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금융생활을 완벽하게 분리해야 됩니다. 각자 명의의 계좌와 카드만 사용하는 건 기본이고요. 부모님 생활비를 자녀가 대신 카드로 긁어주는 거 이런 것도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공동생활비는 투명하게 정산해야 합니다. 관리비나 식비 등을 좀 나눠서 낸다면 절대 부모님한테 현금으로 주지 마시고요. 반드시 계좌 이체를 하고 이체 메모에다가 5월 관리비, 5월 식비 분담처럼 이제 명확한 기록을 남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과금 명의를 분리하고 자동이체를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비나 각종 공과금 고지서 명의를 부모님 앞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부모님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도록 설정하고 아들이 관리비 분담 형식으로 이체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독립된 경제 주체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독립적인 소득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내역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게 되잖아요. 그런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월세 입금 내역 등의 공식적인 소득 증빙 자료는 아주 보물처럼 챙겨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가장 중요한 거, 부양가족 공제 함정을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 때 몇십만 원 아끼려다가 오히려 나중에 과세관청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수억 원의 양도세를 낼 수 있으니까요. 주택 양도 계획이 있다면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도 부양가족 공제는 좀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세대 판단은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가 아닌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합니다. 비록 다주택자 자녀와 함께 살더라도 부모님 혹은 자녀가 스스로 독립적인 생계 유지가 가능하고 이게 분리됐다라는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을 할 수 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절세는 단기적인 기술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과 준비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꼭 부모님과 성인 자녀분들께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 궁금한 점 있다면 아래 링크로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텍스TV의 열림세무회계사무소 이상홍 세무사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모두 좋아요, 모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